반갑습니다. 이제 우리가 카르보닐 그룹 알데하이드와 키톤을 이제 지나서 카르보닐 그룹 중에 하나인 그 카르복실릭 애시드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가서는 카르복실릭 애시드의 유도체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카르복실릭 애시드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 그 다음에 카르복실릭 애시드의 어떤 왜 우리가 산이라고 하는지, 결과적으로는 애시디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카르복실릭 애시드는 우리가 여기에서 이와 같이 카르보닐에 그 다음에 OH가 있는 요 파트를 카르복실릭 S라고 해주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와 같은 우리가 카르복실릭 애시드는 매일매일 쓰고 있죠.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식초라는 이야기는 산성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이게 에타노익 애시드, 카르복실릭 애시드가 탄소가 2개인 경우가 아시틱 애시드가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아시틱 애시드가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아시틱 애시드는 일단 우리가 구조상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카르보닐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C가 sp2 카본이 되고, 요 산소는 옥시전은 sp2 혼성궤도 함수를 가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O가 sp3 혼성궤도 함수를 가지고 있고 1s 즉 H하고 연결돼 가지고 있고, 요 sp2 카본이 그 다음에 sp3 카본하고 연결돼 가지고 있는 상태니까, 어쨌든 여기를 중심으로 본다면 sp2 카본이니까 120도에 가까운 각도를 유지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중결합 형태, 여기는 단일 결합 형태니까 약간씩 결합 길이가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본다면은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sp3 카본에 붙어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O, 이것도 sp3 옥시전이 되겠죠. 이때는 되게 요 정도의 거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에서 sp2 카본에 붙어 가지고 있는 요 CO의 길이는 136 피코미터로 요거보다는 약간 적은 형태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렇다면 어느 결합이 더 세느냐 했을 때에 sp2 혼성궤도 함수에 붙어 가지고 있는 C, 아니면은 sp3 혼성궤도 함수에 붙어 가지고 있는 형태에서 본다면 어느 결합이 더 셀까 하는 거죠. 결합의 길이가 짧을까, 여기죠. 짧을까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sp2 혼성궤도 함수에 있다는 이야기는 요 sp2 혼성궤도 함수를 가지고 있는 C, 여기에서 본다면은 여기에서 sp2 중에서 S의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S가 1개, P가 2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S가 차지하는 비율은 33%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sp3 카본에 붙어 가지고 있는 요 경우에 있어서는 결합이 요 길이가 요거보다 좀 길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S 하나하고 그 다음에 P 3개를 혼성을 시켰으니까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S의 성질은 25%가 되겠죠. 그렇게 본다면은 S의 형태가 더 많이 남아있는 것이, 이것은 25% 남아있고 이건 33%니까 S가 가장 센 결합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33%인 즉 sp2 카본에 붙어 가지고 있는 요 결합이 더 강하다는 이야기는 더 짧은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143, 여기는 136 피코미터 형태를 나타나 주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다른 말로 한다면은 S 캐릭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쇼트 본드가 된다는 이야기는 강한 결합이 되는 것이고, S 캐릭터가
적으면 적을수록 결과적으로는 약한 결합, 즉 긴든 결합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정리를 해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봐서는 이와 같은 카르복실릭 그룹은 기본적으로 봐서는 뭘 하고 유사한가 하면 이와 같은 사이아노 그룹, 즉 나이트릴 그룹이 있는 거하고 같은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산과 물만 집어넣어주게 되면 가스분해를 시켜주게 되면 쉽게 이와 같이 카르복실릭 애시드 파트로 나누어지기 때문이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CN3중결합을 카르보닐 그룹 패밀리에 넣어주는 이유도 쉽게 이것은 이거하고 같은 형태로 쉽게 바꿀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같이 또 취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카르보닐 그룹 패밀리에서도 우리가 알데하이드, 키톤, 카르복실릭 애시드, 에스테르, 아마이드 쭉 할 때 은하이드라이드 그 다음에 뭘 포함시키는 나이트릴까지도 포함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죠? 그런 이유가 CO가 없지만은 결과적으로는 CO를 쉽게 만들 수가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크게는 CO 그룹 속에 카르보닐 그룹 패밀리에 속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죠. 자, 이런 화합물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름을 지을 것이냐.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식초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세틱 애시드라고 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화합물이 늘어나니까 화합물의 이름을 짓는 것을 좀 통일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아유팩에서 그죠? 아유팩에서 이름 정하는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맨 마지막에 오익 애시드 그러니까 에탄 같으면은 이야기죠. 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CH3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에 되겠죠. 그죠? 에탄까지는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자는 거죠. 여기 보면 오익 애시드를 해주고 그러니까 에탄 요와 같은 에탄에다가 여기가 한쪽이 카르복실릭 애시드로 됐을 때 이름을 어떻게 지을 것이냐. 이 전체는 탄소로 봐서는 탄소가 두 개죠. 그래서 에타 그 다음에 애시드가 있는 게 에타노익 그 다음에 애시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불러주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와 같은 그룹에 이와 같이 이것이 하나의 취환기로 붙어 가지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카르복실릭 애시드 이런 말을 사용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은 옛날에 포믹 애시드, 그 다음에 아세틱 애시드, 프로피오닉 애시드, 부티릭 애시드, 발라릭 애시드, 카페오릭 애시드, 벤조익 애시드. 여러분들이 요즘 같은데 거리를 지나든지 보게 되면은 은행 잎과 그 다음에 뭐가 많이 떨어져 있나요? 은행 열매들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있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요? 그것을 피해가죠. 왜? 그 은행 그를 하나를 밟게 되면은 거기서 나는 냄새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죠? 거기에 나는 냄새들이 요 냄새입니다. 탄소가 몇 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물론 요것만 들어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화합물이 들어가지고 있는데 주로 요 화합물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별로 안 좋은 냄새를 맡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혹시 이 냄새는 익숙하나요?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애시드, 이 냄새. 여러분들이 발을 잘 안 씻고 하면 뭐 양말에 발꼬락내 나죠. 발꼬락내 나는 냄새가 요 탄소가 5개짜리 애시드. 뭐 땀 냄새라든지 이런 것도 거기에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버터가 약간 상할 때 나는 냄새가 요 탄소 4개짜리
냄새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는 잘 알죠. 뭐 식초, 아세틱 애시드. 그 다음에 이것은 포믹 애시드.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개미산이라고 하죠. 개미산. 왜 개미산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잔디밭에서 잘 노는데 개미가 와서 꽉 물어. 그럼 뭐가 따끔하게 아파요. 그래서 이놈들 다 잡아서 보니까 여기에 요는 산이 포믹 애시드가 들어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놈들이 누가 주범이 되나요? 개미가 우리한테 쏠 때 이 포믹 애시드를 준다. 그래서 이걸 포믹 애시드 또는 개미산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옛날부터 이름을 우리가 불러온 것이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정확한 이름을 호적상의 이름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라고 하고, 그죠? 그렇게 본다면은 이것은 탄소 한 개니까 메테인에서 메타노익 애시드, 에타노익 애시드, 프로파노익 애시드, 부타노익 애시드, 펜타노익 애시드, 헥사노익 애시드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탄소 체인에다가 애시드는 항상 맨 마지막에 있죠. 그래서 고기에 해당되는 탄소에 해당되는 헥산에다가 그 다음에 E를 떼내고 그 다음에 오익을 붙이고 그 다음에 애시드를 붙여주는 거죠. 이게 결과적으로는 아유팩 이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 집에서 부르는 커먼 네임이 되겠죠. 커먼 네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둘 다 정확한 이름으로 인정을 해주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와 같은 카르복실릭 애시드를 이름을 붙일 때에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요 자체가 하나 카르복실릭 애시드가 되죠. 그러면 여기도 카르복실릭 애시드는 어쨌든 카르보닐 그룹을 가지고 있으니 이것은 알파 카본, 베타 카본, gamma 카본, 델타 카본 이런 식으로 있죠. 그러면 여기에 카르복실릭 애시드에 알파 위치가 뭐가 있다, 아니면 베타 위치에 뭐가 있다, 아니면 감마 위치에, 아니면 델타 위치에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을 표시를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애시드가 두 개가 있는 경우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정확한 이름은 이거죠. 에탄. 이때는 또 뭐냐면 에탄을 E까지도 표시를 해줍니다. 에탄. 그 다음에 여기 두 개니까 오익 애시드가 두 개 들어가니까 다이오익 애시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에타노익 애시드 했는데 그런 애시드가 두 개라. 그러니까 뭐가 되나? 다이오익 애시드. 그래가지고 요거는 에탄을 그대로 표시해주고 한 개가 붙어 가지고 있을 때는 에타노익 애시드 되죠. 그래서 이것은 두 개가 있을 때는 에탄 E까지 붙여주고 다이오익 애시드를 붙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옥살릭 애시드로 사용이 되고 이런 경우에 한 칸 건널 수 있는 경우에 말로닉 애시드, 그 다음에 여기에서 프로판까지 해주고 그 다음에 다이오익 애시드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숙시닉 애시드, 이것은 부탄 다이오익 애시드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딱 보면은 좀 그래도 많이 쓸모가 있는 화합물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 둘, 세 개 중에서 사용을 한다면 어느 물질이 되겠나요? 뭐 모두가 다 다이오익 애시드는 맞죠. 그런데 말로닉 애시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뭘 찾아볼 수가 있는가 하면은 카르보닐 그룹이 양쪽에 있고 여기에 카르보닐 그룹이 양쪽에 있으면은 그 다음에 관심 있는 것이 뭐가 되나? 여기 알파 위치에 있는 H가 관심이 있게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와 같은 상황이 되었다면은 이 H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죠. 아무런 가치가 없어. 왜? 이 H를 떼낼 수 있는 방법이 선택적으로 떼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카르보닐 그룹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요 H는 여기에 있는 산성도보다도 여기에 있는 산성도가 훨씬 강해지게 되지. 이것은 어떻게든지 뗄 수가 없다면 이것은 약간의 베이스만 가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뭐가 되나요? 뗄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요 CH2를 이것은 여기에 양쪽에 카르보닐이 있는데 가운데 알파 탄소에 있는 H는 이것은 적당한 요리를 잘 할 수 있겠구나. 이것을 다른 말로 표시를 해주게 되면 이것은 CH2가 되죠. CH2는 메틸렌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서는 잘 활성화가 될 수 있으니까 잘 사용할 수 있으니까 액티브 메틸렌 컴파운드 이런 식으로 불러줄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좀 더 넘어가면은 이와 같은 것들을 또 집중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이용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양쪽에 카르보닐이 전자를 당겨주고 여기 있는 C에 요 양쪽으로 봤을 때 알파 위치에 있는 H를 그렇다면은 요런 H는 불가능하지만 요런 H는 뭐가 되나? 요 H하고는 달리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해주게 되면은 잘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을 떼내면 뭐가 되겠냐? 이게 C-가 되겠죠. 그러면 강한 누클레오파일이나 강한 베이스 다 쓸 수 있으니까. 그죠? 숙스닉 애시드, 이것도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산업적으로도 많이 쓰이는 것들이고, 뭐 특히 도금을 하는 경우에 표면 처리하는데 사용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형태는 이와 같이 아세틱 애시드였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와 같이 요 상태가 결과적으로 봐서는 pKa 값이 한 4에서 한 5 정도가 됩니다. 뭐 4.76 이렇게 하는데 요 정도가 되면은 뭘 잘할 수가 있는가 하면 이것을 쉽게 잘라낼 수가 있어요. NaOH라든지 KOH. 그러면은 물로 빠져나가면서 뭐가 만들어지나 남는 것은 COO-에 거기에 Na 플러스 있는 이와 같은 상태의 화합물이 하나의 우리는 솔트라고 보면 되겠죠. 솔트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은 여기에서 페어런스가 여기 탄소가 한 개, 두 개죠. 그러면은 아세트, 그죠? 아세틱 애시드에서 넘어가고 아니면 에탄 형태가 되겠죠. 두 개로 봐도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맨 마지막에 있어서는 8를 이렇게 붙여주고 그러면은 요 경우에서는 소듐, 그 다음에 하나, 둘, 두 개짜리니까 아세, 그 다음에 8, 그래서 소듐의 아세테이트 이런 식으로 불러주면 되는 것이고 이런 경우는 포테시움에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프로파노에이트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불러주면 되는 것이 여기에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이트릴 화합물을 어떻게 우리가 이름을 짓느냐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나이트릴 화합물은 결과적으로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넷까지 여기서 탄소는 하나, 둘, 나이트릴까지 4개가 되죠. 4개가 됐을 때에 부탄, 그 다음에 나이트릴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게 되는 것이고 탄소의 수가 여기가 1, 2, 3, 4, 4개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이것이 부탄, 나이트릴이 되는 것이고 요 2번 위치에 메슬 그룹이 있죠. 2번 위치에 메슬, 그래서 2 메슬, 부탄, 나이트릴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불러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2개지요. 아까 아세트, 그죠? 아세틱 애시드인 게 아세토, 나이트릴 이렇게 불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런 경우는 요 카르복실 애시드가 하나의 최한기로 있으니까 카르복실릭 애시드.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가 있는가 하면 사이클로헥세인에 연결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이클로헥세인 카르복실릭 애시드. 그 다음에 사이클로헥세인의 2번 위치에 나이트릴 그룹이 있으니까 2사이아노, 그 다음에 사이클로헥세인 카르복실릭 애시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불러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이것은 뭐냐면은 나이트릴에 대해서 어떻게
정확한 호적상의 이름, 아이팩 네임을 불러주느냐, 아니면은 나이트릴이 있는 것을 카문 네임을 어떻게 불러주느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나이트릴 그룹이 최항기로 있을 때 어떻게 이름을 불러주느냐. 최항기로 있을 때는 사이아누 그룹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CN으로 있을 때는 이것은 카몬 네임에 의해서 불러주는 아세토 나이트릴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부탄 나이트릴, 2메슬 부탄 나이트릴, 아이팩 네임으로는 저렇게 이름을 불러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카르복실 애시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리적인 특성은 어떤 것들을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이게 실제적으로 카르복실릭 애시드를 이 어떤 여러 가지 엑스레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확한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에탄오익 애시드가 이렇게 존재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존재를 해줘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뭐라고 그러나요? 한 개만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보게 되면은 항상 이와 같은 다이머 형태로서 존재를 해주게 됩니다. 그 이유는 왜 다이머로 존재를 해주는가 하면은 결과적으로 봐서는 여기에 카르보닐의 전자가 많고 그 다음에 OH에는 전자가 요에 있는 H가 O 쪽으로 끌려가주게 되죠. 그러니까 요 부분이 하이드로진 본딩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위에 있는 요 부분이 하이드로진 본딩을 해주게 되는 거죠. 하이드로진 본딩을 해주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항상 이런 형태가 두 개씩 있으니까 두 개씩 있는 것을 우리가 다이머 형태로 존재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에서 결합이 3개가 그렇다면 어느 만큼 될까 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와 같은 CC 결합에 있어서야 되게 한 그 수소 결합의 세기는 한 25% 정도, 20에서 한 25% 정도니까 상당히 공유결합 형태보다는 약하지만은 공유결합 형태의 한 4분의 1 정도의 세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상당히 강한 결합이라고 볼 수 있게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와 같은 카르복실릭 애시드가 됐을 때에 그 성질들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는 거죠.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하나, 둘, 셋, 네 개, 모두가 하나, 둘, 세 개,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네 개, 그 다음에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되는데, 실제적으로 봐서는 여기에 반데르발스 포스에서는 우리가 전체적인 분자량이 좀 비슷합니다. 그죠? 그런데 요 경우는 반데르발스 포스에만 영향을 받게 되고, 이런 것은 반데르발스 포스에다가 극성이 있죠. 다이폴 모멘트에 대한 인터랙션.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는 반데르발스 포스, 다이폴 인터랙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OH가 있으니까 하이드로진 본딩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도 동일하게 반데르발스 포스, 그 다음에 다이폴 인터랙션 모멘트 그런 형태, 그 다음에 하이드로진 본딩이 2개 있고 하니까 분자량은 거의 비슷하지만은 보일링 포인트를 보면 0도, 그 다음에 48도, 97도, 118도 이런 식으로 달라지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수소 결합을 어느 만큼 잘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와 같이 동일한 거의 비슷한 분자량이라도 보일링 포인트가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 3학년 올라가서 배우게 되겠지만은 여기서 대략적으로 살펴본다면은 우리가 이와 같은 특징적인 카르복실릭 애시드를 우리가 IR, 인프라레드 스펙트로스코피, 즉 적외선 분광학에 의해서 스펙트럼을 찍어보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카르복실릭 애시드에 있는 요 OH가 나타나는 영역이 여기에서 우리가 상당히 다운필드에서 나타내 주게 되겠고,
여기 3천에서 왼쪽으로 나타나는데 요 부분이 상당히 브로드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3천에서 오른쪽으로는 여기에 있는 H, 그죠? 이와 같은 CH들이 여기서 나타나 주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카르보닐 그룹은 대개 한 1600, 1700 사이에서 이런 식으로 카르보닐 그룹이 나타나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피크를 보고 우리는 카르복실릭 애시드, 알킬 카르복실릭 애시드 화합물이구나, 아니면은 정확한 구조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본다면은 이것만 가지고는 뭘 알 수 있나? 이와 같은 카르복실릭 애시드에부터 가지고 있는 OH를 확인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탄소에부터 가지고 있는 CH 스트레칭을 대개 2900에서 2800 사이에서 또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요 카르보닐은 이와 같은 1600에서 1700 사이에서 카르보닐 그룹을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화합물을 보면은 우리가 전체적인 구조는 모르더라도 뭘 가질 수 있나요? OH 그룹, 카르복실릭 애시드에 있는 OH, 그 다음에 일반적인 알케인에 있는 CH, 그 다음에 이중결합에 있는 카르보닐 그룹을 가지고 있는,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카르복실릭 애시드 계통의 화합물인데, 물론 탄소의 정확한 구조는 모르지만은 작용기는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구분이 가능하느냐는 거죠. 여기에 하나, 둘, 셋, 프로파노익 애시드에서 애시드의 종류가 여기에 있는 H, 여기에 있는 H, 여기에 있는 H, 세 가지 종류가 있을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대개 이와 같은 카르복실릭 애시드부터 가지고 있는 H를 핵자기 공명 스펙트럼 상에서는 대개 12부근에서 이렇게 이게 나타나 주게 됩니다. H가. 그 다음에 여기에 CH2, CH3는 여기가 CH3, CH2 이런 식으로 나타나 주게 되겠고, 여기에 있는 것을 조금 확대하면은 이게 요런 이렇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것을 확대를 해보게 되면은 요런 형태로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의 비율이 여기에서 요것은 1대 3대 1이라면은 이것은 1대 3대 3대 1의 비율로 이런 식으로 피크의 높이가 달라지게 됩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프로파노익 애시드에 있어서는 두 개의 CH2 하나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CH3가 있게 되죠. 그래서 요 위치에서 항상 요 위치에서 일부분에서 아니면 이 조금 넘어서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H의 종류가 몇 가지? 하나, 둘, 세 가지의 종류니까 피크가 몇 개? 하나, 둘, 세 개로 나타났죠. 그 다음에 여기서 카본 설틴 에너만을 본다면은, 탄소가 몇 개? 여기가 한 개, 여기가 한 개, 여기가 한 개,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카르보닐 그룹에 붙어 가지고 있는 탄소는 항상 다운 필드에서 나오게 됩니다. 180에서 한 200, 220 뭐 이런 사이에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다른 카르보닐에 연결돼 가지고 있는 탄소가 아닌 일반적인 sp3 카본은 아주 앞필드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CH3가 여기에, 그 다음에 CH2가 여기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카르보닐 그룹이 C. 그러면은 뭐가 되나? 우리가 이 화합물이 하나, 둘, 셋 프로파노익 애시드인지 맞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 IR을 찍어보면은 알 수 있게 되겠죠. OH, 그 다음에 CH, CO. 그 다음에 프로톤 NMR을 수소의 종류별로 보게 되면 수소가 하나, 둘, 세 가지가 되죠. 그럼 피크가 하나, 둘, 세 가지 피크로 나뉘어서 어떤 위치를 정해서 나타내 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카본 설틴 NMR을 찍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여기서는 탄소의 종류에 대해서 나타내는 거죠. 탄소가 카르보닐에 붙어 있는 거, 일반적으로 있는 거. 그러면은 카르보닐에 붙어 있는 것은 항상
한 180에서 한 200 넘어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요 CH, 여기에서 요 CH2하고 요 CH3의 차이점은 동일한데 이것은 옆에 카르보닐이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한 칸 건너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요 CH3가 항상 맨 오른쪽에 나타나 주게 되겠고 그 다음 여기에 CH2가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나요? 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합물의 구조가 맞다.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합물의 구조를 모르지만 이는 스펙트럼을 찍어보니까 이는 구조 같다. 이렇게 예측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서 스펙트럼에 대해서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대개 623 정도에서 우리가 많이 다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카르복실릭 애시드 중에서 쉽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거, 산업체 속에서 사용하는 거,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는 폴믹 애시드,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은 개미에서 유래됐으니까 뭐 엔트, 그죠? 그래서 거기에 붙여가지고 폴믹 애시드 아니면 우리가 개미산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데 특별하게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많이 나오는가 하면은 세집증후군, 집 같은 거 새롭게 지었을 때 보로말데하이드가 많고 그 다음에 폴믹 애시드도 거기에 포함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아세틱 애시드는 우리가 뭐 지금까지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용해야 되니까 크게 관계는 없죠. 아세틱 애시드. 그 다음에 4개짜리가 되면 부타노익 애시드. 이런 형태의 부티릭 애시드. 그죠? 이런 것들이 하나, 둘, 셋, 넷 이런 것들이 특징하게 그죠? 버트 상할 때에 나는 냄새라든지 이런 냄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카프릭 애시드, 아까 이제 은행 잎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좀 냄새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다이 애시드, 애시드가 2개 있는 경우에 우리가 옥살릭 애시드, 옥살산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요 락틱 애시드는 애시드가 여기서는 2개, 그죠? 여기는 락틱 애시드가 1개 있는데 여기에서 카이렐리티를 가질 수가 있는 상황이 되어서 그래서 R 또는 S로 나타내주게 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락틱 애시드. 저와 같은 락틱 애시드는 기본적으로 지금 많이 뽑아내는 것은 옥수수, 과잉으로 생성된 옥수수 중에서 이와 같은 락틱 애시드를 뽑아냅니다. 그 다음에 락틱 애시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고분자 물질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락틱 애시드가 어디서 왔나요? 옥수수에서 왔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자연에서 온 게 되는 것이고 자연에서 온 걸 원료로 가지고 고분자 물질을 만들어주게 되면은 그 고분자 물질은 인위적으로 만든 고분자 물질보다 훨씬 자연에서 분해 속도가 빨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생분해성 고분자를 만드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재료가 이와 같은 락틱 애시드. 우리가 하는 것은 뭐가 되나요? 여기에 애시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탄소가 3개짜리에 그 다음에 두 번째 탄소에 OH가 붙어 가지고 있는 이런 화합물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와 같은 뭐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죠. 벤조익 애시드에서 그 다음에 소듐, 그래서 소듐 벤조에이트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주게 되는 것이고 아니면은 포테슘 소르베이트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줄 수가 있게 됩니다. 특별하게 이런 것들은 지금도 우리가 이제 방부제로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이와 같은 방부제를 실제적으로는 안 쓰고 그 다음에 어떤 오래갈 자연에서 분해될 수 있는 어떤 방부제를 개발한다면 그것도 좋은 상황이 되겠지만 대개 지금 쓰는 것은 이와 같은 소듐 벤조에이트 이런 걸 사용을 해주게 되는 것이고 특별히 이런 것들을 소프트 드링크에 이런 것을 넣어가지고 오랫동안 깨끗하게 유지하는 결과적으로는 뭐가 되나요? 곰팡이들이 피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타시움 소르베이트도 이와 같은 어떤 베이킹하는 아니면은 다른 여러 가지 푸드에 많이 사용을 해주고 있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이게 COO-에 그 다음에 K 플러스 그래서 포타시움 그 다음에 소르베이트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화합물들을 이번에는 나이트릴을 포함한 화합물들이 이게 어디에서 사용이 되느냐 하면은 주로 의약품에 사용이 많이 됩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우울증이 있을 때, 우울증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그죠? 항우울증 치료제가 바로 이와 같은 구조인데 나이트릴 그룹을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은 불소라든지 이와 같은 그룹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베라파밀이라고 하는 것은 베라파밀 구조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도 CN이 있는 거죠. 그래서 베라파밀이 하는 역할은 우리 몸 속에서 포타시움 아니면 칼슘 이런 채널이 있는데 소듐 채널이 있는데 칼슘 채널을 특별하게 차단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베라파밀이 어디에 협심증이라든지 아니면 고혈압이라든지 기관지 천식 등의 이런 것들을 의약품으로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카르복실릭 애시드 하면은 아스피린도 포함이 되는데 요 아스피린은 또 조금은 다릅니다. 아스피린 구조는 어떻는가 하면은 실제적으로는 이게 살리실산의 구조이죠. 이게 이와 같은 조펌나무라든지 수양버들에서 이와 같은 살리실산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살리실산을 뽑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살리실산은 정확하게 여기에 애시드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벤젠이 있으니까 벤조익 애시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1번이면 2번 되겠죠. 그 다음에 2하이드록시 벤조익 애시드 이렇게 이름을 붙여줄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아스피린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살리실산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H 대신에 아세틸 그룹을 붙여 넣어준 것이 뭐가 되나? 아스피린이라. 그죠? 결과적으로는 호프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살리실산을 어떤 버드나무라든지 조펌나무라든지 이런 데서 뽑아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활성도 좋지만은 독성도 있고 그 다음에 냄새도 좋지를 않아. 그래서 이 독성을 내리면서 그 다음에 활성이 좋은 쪽으로 하는 여러 가지 그 연구를 하다가 호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뭐가 되나 H를 떼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아세틸 그룹을 붙이니까 결과적으로는 OH 여기 O 아세틸 그룹인데 차이가 냄새도 나지 않고 그 다음에 약효도 이것보다도 더 좋은 이런 형태로 나타내서 아스피린 이게 결과적으로는 살리실산에다가 아세틸 그룹을 붙인 것이 되겠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아스피린이라고 하는데 해열 진통제로서 1901, 2년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은 이와 같은 그 버드나무에 이와 같은 살리실산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질까? 실제적으로는 기본적인 구조는 요 구조에서 나오는 거죠. 살리신이라고 하는 구조가 결과적으로는 버드나무 속에 아니면 조팝나무 속에 들어가지고 있는 것이고 여기가 뭐가 되나 슈가가 있으니까 여기를 끊어버리는 거죠. 끊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OH가 되는 것이고 요 알코올을 알데하이드 그 다음에 애시드로 바꿔주게 되면은 뭐 이것은 자연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버드나무 안에서. 그러면은 살리실산으로 되는 것이고 일부는 이와 같이 존재를 해주게 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살리실산을 뽑아내든지 그 다음에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요 위치에다가 오아시틸레이션을 시켜주게 되면은 그 유명한 아스피린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번에는 이와 같은 살리실산에다가 베이스를 처리해 가지고 H를 떼내면은 이게 소듐 그 다음에 살리실레이트 이런 식으로 불러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아스피린, 그 다음에
아라키도닉 애시드는 뭘까? 아니면은 프로스타그란딘은 뭘까 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아스피린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염증이라든지 페인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아스피린이 하는 역할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역할인데, 실제적인 역할은 아스피린은 뭐냐면은 뭐를 차단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가 하면은 사이클로옥스게네이즈가 우리 몸속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주게 됩니다. 특히 아라키도닉 애시드를 프로스타그란딘 형태로 바꿔주는 형태. 그 다음에 프로스타그란딘 G2는 프로스타그란딘 F2알파의 하나의 전구체가 되는 것들이죠. 불안정한 전구체가 되는 것이고, 프로스타그란딘 2알파 또는 다른 여러 가지 화합물들의 그 전구체가 되는 물질이 됩니다. 프로스타그란딘 G2가. 자, 그러면은 여기서 아라키도닉 애시드에서 그 다음에 사이클로옥스게네이즈가 이어가지고 이와 같은 고리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런 고리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카이랄하게 여기는 다운, 여기는 앞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이중결합, 여기에 카르복실릭 애시드, 여기에 이중결합, 여기에 OH가 있는 것이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불안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unstable한 intermediate인 프로스타그란딘 G2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OO에서 H를 하나, O를 떼내고 OH, 그 다음에 카르복실릭 애시드, 그 다음에 여기가 요 고리를 열어가지고 여기가 OH, 여기가 OH. 그래서 요게 다운, 요게 다운, 여기가 다운, 여기가 업, 그 다음에 여기는 시스 형태, 여기는 트랜스 형태가 만들어지는 요것이 프로스타그란딘 F2 알파 화합물이고, 요 유사한 화합물들이 많이 알려져 있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물질들이 우리 몸에서 무엇을 일으키느냐? 염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스피린을 먹는 이유는 여기서 아스피린에서 이와 같은 아라키도닉 애시드가 우리 몸속에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사이클로옥스게네이즈에 의해서 이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지는 단계를 여기서 차단을 시켜주는 거죠. 아스피린이 하는 역할이. 그러면 여기가 차단이 되면은 그 다음 반응이 진행이 안 되면은 우리 몸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들이 만들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해열 진통을 치료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아라키도닉 애시드에서 사이클로옥스게네이즈에 의해서 이와 같은 프로스타그란딘의 어떤 전구체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런 것을 못 만들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염증이 치료가 되고, 그 다음에 열이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역할을 해주게 되는 것이 아스피린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스피린이 구조상으로는 좀 다르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아라키도닉 애시드에서 프로스타그란딘 형태로 넘어가는 것을 뭐가 잘할 수 있다? 아스피린이 막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와 같은 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 몸속에서 만들어지느냐? 기본적으로 봐서는 맨 처음에 사용하는 것은 여기에서 아세틸 코엔짐 A, 이게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우리 체내에서 어떤 화합물을 만들고자 할 때는 반드시 이 화합물에서부터 출발해 주게 됩니다. 이게. 그럼 여기서 요 세 개짜리를 붙이고, 그죠? 붙이면서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이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에 요 그룹을 하나를 떼내고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하나, 두 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둘, 아세틸 코엔자임 A가 되는 것이 하나, 둘, 그 다음에 한 개, 두 개가 더 붙었죠. 그러면 여기 두 개에서 두 개가 더 붙었으니까 네 개. 그 다음에 두 개에서 두 개가 또 더 붙었으니까 6개, 8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퓨란산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팔미테이트 전체적으로 본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6개가 되죠. 그럼 이게 요런 2개짜리가 몇 개? 8번을 붙는 거죠. 8번을 붙어가지고 맨 마지막에 카라복실레이트, 즉 팔미테이트를 만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와 같이 두 개가 연결되는 것이 간단한 건 아니죠. 결과적으로는 지방산을 합성할 수 있는 엔자임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엔자임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뭐라고 그러나 그 장난감처럼 두 개를 이렇게 붙여 나가는 그런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여기에서 지방산은 여기에서 팔미테이트에서 본다면은 2개씩 여기가 항상 홀수는 없고 짝수만 있는 거죠. 이게 1개. 여기서는 이와 같은 경우에서는 이와 같은 아실코아인자메이가 8번이나 들어갔다는 게 되겠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16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팔미테이트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팔미테이트가 16개짜리가 되죠. 여기에서 제로라는 것은 이게 전체적인 탄소의 수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제로는 이중결합의 수가 1개도 없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2개가 더 늘어나주게 되면은 18개짜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18개짜리를 해주게 되면 이중결합이 하나를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중결합이 하나 있는 경우에 올레이트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중결합이 1개가 더 만들어지게 되면은 18개 중에서 2군데에 이중결합이 있는 리놀레이트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형태에서 18개에서 이중결합이 3개가 되는 알파 리놀레이트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폴리 언세츄레이티드 패리 애시드를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속에서나 다른 식물 체내에서. 그 다음에 이와 같은 18개에서 2개가 이중결합이 있는 화합물이 있을 때에 그 다음 단계는 18개 중에서 3개가 이중결합이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갬마 리네이트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18개에서 필요에 따라서는 20개짜리로 갈 수가 있게 되겠죠. 20개짜리가 가게 되고 그 다음에 20개짜리에서 이중결합이 3개. 그런데 다시 이중결합을 1개를 늘리는 거죠. 20개 중에서 이중결합으로 20개를 하고 그 다음에 3개에서 4개로 바꿔주게 되면 이것이 아라키도네이트가 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봐서는 5번과 8번, 11번, 14번에 이중결합이 생성이 되는 거죠. 자, 어떻게 해서 프로스타그란딘 쪽으로 만들어지느냐? 기본적으로 봐서는 이와 같은 아라키도닉 애시드가 우리 몸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라키도닉 애시드는 정확하게 탄소의 수는 20개, 그 다음에 이중결합의 수는 4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위치가 5번, 8번, 11번, 14번 위치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아라키도닉 애시드가 누구를 만났을 때에 사이클로옥스게나이즈를 만났을 때에 콕스 액티비티가 나타나가지고 이와 같은 사이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이클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상당히 불안해 보이죠. OO가 실제로 많이 불안합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게 프로스타그란딘 G2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결과적으로는 뭘 떼내주는 가 여기에 있는 O를 하나를 떼내주는 거죠. OH가 되는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 결과적으로 여기서 OO가 OH로 되는 것이 프로스타그란딘 G2에서 프로스타그란딘 H2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형태의 뭐가 되나요? 프로스타그란딘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또 다른 한쪽 방향에서는 트롬복세인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포스포리피드 지질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에서 쉽게 우리가 아라키도닉 애시드를
살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루코트라이안 A4 아니면은 루코트라이안에서의 다른 구조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루코트라이안 G4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루코트라이안 D4, 그 다음에 루코트라이안 E4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프로스타글란딘 G2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프로스타글란딘 H2 아니면은 프로스타글란딘 D2 아니면은 15분의 디옥시가 있는 이와 같은 프로스타글란딘 등의 다양한 형태, 즉 또 다른 방향으로서는 우리가 이런 형태라든지 아니면은 프로스타글란딘 E 형태라든지 아니면은 트럼복세인 아니면은 프로스타글란딘 F2 알파 등도 어디에서 이와 같은 아라키도닉 애시드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중간체가 프로스타글란딘 H2가 만들어졌을 때에 하나, 둘, 셋, 네 개가 다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아라키도닉 애시드를 에서 유도된 것들을 우리가 프로스타글란딘 이런 형태가 프로스타글란딘 5 멤버링에다가 전체적인 사설은 20개가 되죠. 그 다음에 요 카이럴 센터, 그 다음에 5 멤버들 링이 있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해주게 되는 것이고, 같은 아라키도닉 패스웨이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지만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형태를 우리가 트럼복세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같은 이 형태지만은 요게 이런 형태를 가지고 연결돼 가지고 있는 형태를 우리가 프로스타사이클린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또 많은 사람들이 뭘 하는가 하면 카르복실릭 애시드에다가 이 애시드에다가 다른 여러 가지 그룹을 만들어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봐서는 이와 같은 체인으로 돼 가지고 있는 것에 맨 마지막에 CH3 이런 것을 이와 같이 변전고리로 만들었을 때에 여러 가지 활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게 되겠죠. 아니면은 여기는 에스테르 형태인데 여기는 어떻게 아마이드 형태로 바꿨을 때에 어디에 효과가 있는지, 지금 이와 같은 것들을 많이 쓰고 있는 데서는 이와 같은 젤라틴 아니면 이와 같은 카레프로스트라고 하는 이런 주로 안약으로 많이 쓰이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가끔은 저도 안약을 넣을 때에 병원에 가서 처방 받아보면 이와 같은 젤라틴을 넣으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내가 아주 잘 아는 구조, 옛날에 이런 화합물들을 만들기도 했죠. 이게 프로스타글란딘을 누로 된 유도체,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이 뭐냐 하면 이런 일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친숙한 화합물이니까 이걸 넣더라도 어떤 신뢰를 하면서 넣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이와 같은 카르복실릭 애시드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형태가 되겠죠. 이제 기본적인 우리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의 카르복실 애시드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사용을 생각을 해봤고, 이제는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나? 카르복실 애시드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카르복실 애시드를 만들어주는 방법은 우리가 이와 같은 알코올을 우리가 다른 시간에서도 알데하이드나 키톤 만들 때에 했지만, 이와 같은 화합물, CrO3 계통의 화합물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것은 존슨 옥시데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카르복실릭 프라이머리 알코올을 뭘 만드냐? 실제적으로는 여기에서 이와 같은 중간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1차적으로는.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CrO3가 강한 산화제이기 때문에 한 번 산화시켜가지고 알데하이드 만들고 또 한 번 산화시켜가지고 알데하이드를 애시드로 만들어주게 되는 경우죠. 이와 같은 하는 형태라든지, 그 다음에 카르복실 애시드를 실제적으로는 반응 메커니즘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와 같은 벤젠고리에
붙어 가지고 있는 벤질릭 포지션이죠. 요게 여기가 벤질 어떤 초항기가 되죠. 벤질. 그런데 여기에 실제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요런 H가 벤젠, 그 다음에 벤질릭 위치 카본에 붙어 가지고 있는 요 H가 아니면 벤질릭 위치에 붙어 가지고 있는 요 H가 뭐가 옥시데이션이 잘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뭐 때문에? 요 위치 때문에 벤젠, 그 다음에 여기에 벤질릭 위치, 요 위치 때문에 여기에 있는 여기에 H가 있다면은 요 H는 산화가 잘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H의 숫자가 몇 개가 되겠나요? 여기가 한 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를 포타시움 퍼망가네이트 강한 산화제를 가지고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은 여기가 다른 알킬 그룹 여기가 H가 있는 행태인데 나중에 생성물을 보게 되면 여기가 뭐가 되나? 카르복실릭 애시드로 바뀌는 산화되는 이런 생성물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CrO3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우리가 다른 카르보닐 할 때도 했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보면은 이와 같은 CrO3는 산과 그 다음에 물을 만나서 크로믹 애시드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다이크로믹 애시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봐서는 이와 같은 크로믹 애시드가 알코올하고 반응을 해주게 되는 것이고 이때의 크로믹 애시드는 유가가 되겠죠. 이게 알코올하고 반응을 하면서 이와 같은 상황이 되면은 결과적으로 여기서는 여기에 크롬이 있으면서 CrO 이중결합 OH 그 다음에 O- 여기는 이제는 뭐가 되나 여기에서 유가에서 그 다음에 삭가로 본인은 유가에서 삭가로 환원이 됐죠. 환원이 되면서 상대방을 산화를 시켜가지고 결과적으로는 OH를 이와 같은 카르보닐로 바꿔주게 됩니다. 아니면은 알데하이드를 이와 같이 물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크로믹 애시드하고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은 여기서 카르복실릭 애시드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존스 옥시데이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망간을 사용해도 되는 방법인데 포타시움 퍼망가네이트를 물하고 사용을 해주게 되면은 이와 같이 결과적으로 산하고 사용을 해주게 되면은 알코올을 알데하이드로 만들 수 있고 만들어진 알데하이드가 다시 애시드로 얻어지는 그런 반응들이 이와 같은 크로미움 옥시다이징 에이전트를 쓰는 것이나 아니면 망간 타입의 옥시다이징 에이전트를 썼을 때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의 이제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실제적으로 이 반응은 잘 갑니다. 잘 가. 여기 보세요. 우리가 2학기 들어와서 시작했던 벤젠 그룹에 여기에 CH3가 있는데 어때서 포타시움 퍼망가네이트를 넣었을 때에 생성되는 화합물이 결과적으로는 이런 화합물이 만들어지느냐 하는 거죠. 카르복실 애시드. 이런 화합물이 만들어지느냐.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요 부분이 바뀌어 가지고 어디로 뭐가 된다는 이야기죠. 요 부분이 이와 같은 카르복실릭 애시드 페닐 위치에 붙어 가지고 있는 첫 번째에 붙어 가지고 벤질릭 위치가 돼요. 거기에 CH3라든지 CHR이 붙어 가지고 있을 때에 그 화합물은 포타시움 퍼망가네이트하고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 뭐가 모두가 다 벤조익 애시드의 생성물을 얻는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는 이와 같은 반응을 일어나는 이유는 이와 같은 망간에다가 그 다음 여기에도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은 요게 CH3 중에 한 개가 그 다음에 망간하고 연결이 되는 컴플렉스를 이루게 되면서 여기에 있는 H를 뽑아가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레디칼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을 다른 이야기를 해주게 된다면은
여기 있는 요 H 한 개가 그 다음에 망간에 있는 요 M 망간 O 이중결합이 있는 행태에서 전자를 하나씩 공유를 해가지고 요거와 같은 행태는 요 O에 뭐가 붙었나요? 요 O에 H가 붙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레디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망간의 CO가 이중결합에 있는 하고 하나 둘 해가지고 요와 같이 O가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요 O는 망간에 있는 거니까 망간으로 연결되는 요는 중간체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요 CH 대신에 실제적으로는 여기에 O 망가네이트가 들어가는 이와 같은 생성물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에 어떤 빛을 쬐준다 하면 여기에서가 반응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B 타입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H가 하나 떨어져 나가면서 다시 C 타입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요게 실제적으로는 하나의 레디컬 소스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CH3를 우리가 넣어. 그럼 뭐가 되나? H를 하나 뽑아내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CH죠. 여기서 CH2가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H를 하나 뽑아가고 이와 같은 벤질릭 레디컬을 만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벤질릭 레디칼은 뭐하고 반응을 워낙 잘하니까 산소하고 반응을 해주게 되면은 여기에 OO가 붙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자를 하나를 더 받게 되면은 여기가 CH2OO-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산을 얻게 되면은 H+가 더해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알데하이드가 그 다음에 알코올이 되는 거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애시드가 되는 이런 것들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것이 얻어졌을 때는 이게 또 강한 산화제가 되니까 뭐가 되나? CH2OH를 알데하이드로 만들고 알데하이드를 다시 애시드로 만들고 시간이 지나면 뭐가 되나요? 벤조익 애시드만 얻어지게 되는 거죠. 재밌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뭘 사용을 했나요? 이렇게 했을 때 벤조익 애시드 아니면은 여기서 사용한 물질이 이렇게 사용해도 생성되는 것은 벤조익 애시드. 그 다음에 반드시 여기는 H가 한 개가 있든지, 그죠? 두 개가 있든지 H가 있으면은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H가 한 개 있더라도 이런 반응. 이게 출발 물질은 이와 같은 것을 쓰든지 H 소스만 한 개가 벤질기 위치에 H가 있으면 항상 모두가 다 뭘 만들어내나 이와 같은 레디칼이 만들어지고 레디칼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산소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알코올, 알데하이드, 애시드가 다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은 벤조익 애시드.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것을 포타시움 범망가네이트하고 반응을 시켜서 생성분이 뭐가 되나요? 벤조익 애시드. 이걸 여기 빠졌네요. 이것을 반응을 시켜도 생성분은 벤조익 애시드. 이것을 반응시켜도 생성분은 벤조익 애시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것을 또 다른 방법으로 이와 같이 설명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여기에 항상 어쨌든 여기는 지금 H가 한 개는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H를 떼내야 뭘 만드나요? 이와 같은 형태의 레디칼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산소하고 반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가 결합이 약하죠. 여기서 떨어지게 되면은 O 레디칼에서 그 다음에 다시 이 O 레디칼에서 H가 떨어져 나가면서 알데하이드. 그 다음에 한 번 더 여기에 떨어질 H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O 같은 방법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봐서는 벤조익 애시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니면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더라도 벤조익 애시드가 나오는데 이때는 이 형태는 벤조익 애시드는 나오지만은 이 위치가
여기에 메타 배치에 하이드록시 그룹이 있는 벤조이크 애시드. 그래가지고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런 화합물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화합물도 조금은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톨루에나 여기에 메설이 있죠. 그럼 포테슘 퍼망가네이트하고 그 다음에 KOH하고 가열을 시켜주게 되면은 이와 같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산으로 워크업 해주게 되면은 벤조이크 애시드.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요 구조하고 요 구조가 같나요, 틀리나요? 탄소의 수가 다르면 전혀 다른 화합물이 되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은 중간체가 똑같은 중간체가 얻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산으로 처리해주게 되면은 여기서 출발해도 벤조이크 애시드, 여기서 출발해도 벤조이크 애시드가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뭐 이것은 뭐 참고로 한번 살펴보는데, CrO2Cl2를 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요 위치를 알데하이드로 만들어주는 메커니즘인데, 메커니즘이 조금 뭐 여러분들에게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CH3가 되면 여기가 요게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전자를 이중결합해서 크롬 쪽으로 전자를 밀어주고, 요 이중결합에 있는 것이 H를 하나 뽑으면서 여기에 전자를 밀어 넣어주게 되면서 이와 같은 형태의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 3 시그마 트로픽 리어레인지먼트를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알데하이드가 생성되는 반응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이와 같은 톨루엔을 가지고 벤조이크 애시드를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이와 같은 톨루엔을 가지고 크로미움 크로미움 계통의 화합물을 사용해 가지고 벤조이크 애시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되나, 벤조 알데하이드에서 스탑할 수 있는 반응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에 이와 같은 애시드를 만드는 방법은, 이와 같은 삼중결합을 오존올리시스 시켜가지고, 오존올리시스 시키면은 결과적으로는 한쪽에 이와 같은 OH, 한쪽에 이와 같은 오존올리시스, 오존화 반응을 시키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반응이 있고, 그 다음에 요것은 삼중결합이 가운데 있을 때고, 터미널은 맨 마지막에 있을 때는 한쪽은 이와 같은 카르복실릭 애시드가 만들어진 반면에 다른 한쪽은 여기에 있는 것은 CO2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그 이중결합, 삼중결합에서 이렇게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중결합 할 때에 오존올리시스가 있었죠. 그때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은 형태가 O가 아주 불안정한, 여기도 불안정하고 여기도 불안정하고 엄청 불안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삼중결합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여기가 뭐가 되나, 이중결합이 남아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오존올리시스 시켜주게 되면 양쪽에가 이와 같이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물질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런 물질들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느냐? 전혀 살 수가 없죠. 그게 왜냐하면 반응 중에 인시추로서 반응 중에 생기는 물질이고, 그 다음에 생겼다가 다른 화합물로 바뀌게 되는 아주 불안정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존아이드 인터미디에이트가 되는데, 요걸 하게 되면은 또 이와 같은 형태, 요것이 불안정하니까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요게 이제 바뀌게 되면서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오존올리시스는 이중결합에다가 오존이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오존을 이렇게 O3로 쓰지만 실제적인 구조는 여기가 이와 같은 형태로 돼 가지고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포말 차지를 계산해 보면 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뭘 잘해 줄 수가 있는가 하면은, C-가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에 플러스를 없애주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전자를 이렇게 밀어주고, 이렇게 밀어넣어주고, 이렇게 밀어주고. 실제적으로 봐서는 여기서 O- 전자가 많으니까 여기 1번, 요게 2번, 그 다음에 3번, 이런 형태로 순서대로 해가지고 여기에 뭐가 만들어지는가 하면은 오존아이드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오존아이드 형태는
상당히 불안정해,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물론 다 비공유전자쌍이 있죠. 비공유전자쌍이 여기에 있는 것이 전자를 밀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가 C가 결합이 끊어지게 되면서 그 다음에 O와 O 사이가 끊어지게 되는 경우죠. 그러면서 이와 같은 형태가 만들어지고, 이것은 다시 전자를 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그렇게 본다면은 결과적으로 봐서는 이게 이렇게 끊어진 게 요거하고가 두 개가 끊어졌고, 다시 요것은 이렇게 바뀔 수가 있으니까 끊어졌다가 다시 또 만나는 거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뭐가 되나?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처음에는 뭐였나요? 처음에는 맨 처음에는 요런 고리가 만들어지죠. O. 그 다음에 요것보다는 좀 더 안정한 OO에다가 그 다음에 O가 되는 요런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가장 약한 결합이 뭐가 되는가 하면 여기가 가장 결합이 여기가 요 결합이 약합니다. 쉽게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징크라든지 그 다음에 다이메슬 설파이드라든지 이런 화합물이 전자를 줄 수 있는 형태에서 이렇게 툭 치게 되면은 전자를 밀어 넣어주고 그 다음에 끊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가 끊어지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뭐가 만들어지는가 하면은 여기가 끊어지게 되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가 끊어지고 그러면은 여기는 이와 같은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여기도 끊어져 나가버리죠. 그러면은 요 한쪽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와 같은 알데하이드가 되든지 키톤 형태가 되면서 양쪽으로 반응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유기환에서 했을 때의 그 반응들을 한 번 더 살펴보고 그때 좀 더 자세히 했으니까 어쨌든 이중결합이 이렇게 오존올리시스에 끊어져 가지고 알데하이드나 키톤 화합물로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삼중결합을 가지고 해주게 되면 어디까지 가능하면 카르복실릭 애시드까지 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대개 우리가 카르복실릭 애시드를 만드는 방법은 우리가 이와 같은 옥시데이션 아니면 이와 같은 옥시데이션 아니면은 그레나드 리어전트에다가 CO2를 집어넣어 주게 되면 바로 카르복실릭 애시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다뤘던 이번 시간에 이 벤질릭 위치에 프로톤을 옥시다이언 시켜 가지고 카르복실 애시드 되는 거 아니면은 삼중 결합을 가지고 오존올리시스를 통해서 카르복실 애시드로 만드는 이런 방법들이 가능하다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그 카르복실 애시드가 어떻게 이제 반응하느냐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카르복실 애시드가 어떤 물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어떤 구조냐, 그 다음에 어떤 반응성이 예측되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만드느냐까지 했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카르복실 애시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